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긴 불황을 겪은 지역 여행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 30개 노선이 운영되며 연 이용객 89만 명을 찍었던 무안국제공항.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이용객은 2만 명에 그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날개를 펴니다. 오는 14일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 4개 항공사 5개 노선에서 주 28편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이용객이 늘면서 불편이 컸던 주차장은 1,800면에서 3,000면까지 늘렸고 면세점과 대합실 개선 등 청사 리모델링도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손실보상금을 2배 늘리고 부정기 노선 지원책도 마련하면서 국제선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여행업계는 국제선 운항 재개를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일부 항공편 예약이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의 여파 등으로 아직 단체 관광객이 많지 않아 소형 여행사들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관광객 모집에 걸림돌입니다. 손님들 30명이 갔는데 양성이면 어쩌지? 한국에 들어와서도 3일 이내 또 양성이면 어쩌지? 이런 부분들이 겁이 나지. PCR을 풀어줬으면 완화해줬으면 지금에 있는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시지 않겠냐. 무안국제공항이 2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여행업계가 다시 회복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해 8.28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광주 5.18 기념공원을 찾아 민심을 탐방하는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면접 등을 통한 컷오프와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체험 활동이 부족했던 대학생들은 물론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던 농촌 마을까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쓴 젊은 청년들. 코로나 탓에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이른바 농활에 나설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3년 만에 재개된 농활에 걱정 반 설렘 반, 각오가 남다릅니다. 대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임실의 한 농촌 마을. 농활 온 걸 환영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던 마을 이장은 모처럼 찾아온 대학생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동네에 활력이 넘칠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도움 좋을 것 같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 돕기에 나선 대학생들. 불볕더위 속에 갓 수확한 복숭아를 손질하고 마을 회관 앞 도로도 깨끗하게 치웁니다. 온몸이 젖을 정도로 구슬땀이 흘러도 보람은 큽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긴 한데요. 이게 봉사활동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농활에 나선 대학생 80여 명은 인근 4개 마을을 돌며 꾸준히 일을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와서 여기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나가로 어울려서 전북의 다른 대학들도 이달과 다음 달 잇따라 농촌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노동과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아름다운 동행은 당분간 농촌 들녘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경남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올리브와 망고를 재배하며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창원방송 전국 이형관 기자입니다. 남해군의 한 텃밭. 어린 나무 30여 그루가 줄지어 심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인 올리브입니다. 심은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실상 이 열매 연 이 자체가 일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으로 아직까지 지금 기쁘죠. 남해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올리브 묘목 130그루를 농가 3곳에 공급했습니다. 노지에서도 정상적인 생육이나 결실이 가능한지, 겨울철을 잘 이길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공급한 올리브 품종은 프란토이오와 마우리노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아직 시험 재배 단계지만 머지않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 품종을 심어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재배를 하고 있고 올리브 재배에 성공하면 보물섬 남해 농촌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소득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도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육성에 나섰습니다. 망고를 지역 특화 작물로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 3년 동안 농업진흥청과 함께 경남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망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온난한 기후와 그리고 일조량이 그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고품질 가시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 10여 개 종류. 기후변화가 경남의 농가 특화 작물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고흥 등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늘 저녁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일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 많이 오는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어제 모두 해제가 됐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장성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고흥 29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31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여름방학부터 광주 지역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방학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50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모두 10,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영과 위탁급식을 병행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초등학교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조리 종사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지만 무상급식 대상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이번 방학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암군이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으로 확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군정 방침으로 청년 진화 미래 선도 경제와 남도 역사 문화 생태 관광 거점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 및 방침은 영암 군민과 군사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모두 140명이 참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안군은 오는 18일부터 외부 방문객 누구든지 공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버스 자유이용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이용권 구매는 신안 목포 간 광역버스에서 운전 승무원에게 직접 살 수 있고 가격은 하루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초등학생 2,000원입니다. 순천시는 내부 직원이 동료들의 강사가 돼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는 교육 프로그램 순천시 나도 강사를 운영합니다. 나도 강사는 팀장인 6급부터 실무자인 9급까지 다양한 분야 1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강사들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과 회계, 계약 실무, 공문서 작성 등 6개 직무 분야와 공직자 마인드 등 5개 소양 분야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평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과 마른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일 기준 동복댐 저수율이 23%에 불과해서 이달 중순까지 가뭄 상황이 이어지면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이번 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전남에 거주하면서 모두 만 2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여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